내가 아파트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우리 집 앞에 창문이 있는데 내 눈을 뭐가 때려서 보니까 앞집 태양광 패널이다 이러는 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맨날 말하던 게 가짜야? 막 이러면 네. 기술이 발전되려면 믿고 있던 것을 아닐 수 있다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태양광 배웠는데요.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이겁니다. 그 전자를 주고 싶은 애와 받고 싶은 애를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서로 그냥 막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문턱을 살짝 넘어야지 얘가 이게 그 공을 주고받고 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그 문턱을 넘게 해주는 게 바로 태양빛이다. 요거를 이제 구현한 게 태양광 패널이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었어요. 그 보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이거 모형을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아. 이렇게 대충 약간 거무딩딩하고 뭐 이렇게 막 줄도 그어져 있고 중간에 막 이렇게 점 같은 것도 박혀 대충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래도 요즘 거 갖고 오셨는데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보면은 이 줄이 그런 거 옛날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줄 굵게. 되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검색하면 옛날 태양광물들은 이 가로줄, 잘 안 보이는 가로줄 말고 이 세로줄이 두 개만 딱 있어도 좀 굵어. 아 그래요? 그렇게 이제 전극이 있었다면 지금 이게 보면 12줄쯤 되잖아요. 이게 그래도 요즘에 16줄까지 나온다는데 이게 이제 전극인 거예요. 전극이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전극은 왜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네.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막 가고 그쵸. 막 전구 뭐 완수 뭐 이런 건 얘기하잖아. 나 맨날 헷갈리는데 저도 아직도 꼬부기 수준 정도. 어쨌건 마이너스 플러스가 마이너스 음극 양극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뽑혀 나갈 때 그 극자가 그 극인 거죠. 전자가 끌려 나가는 곳, 전공이 끌려 나가는 곳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극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로 빠져나가는데 옛날에 두 개였던 거는 어쨌건 태양빛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얘도 가리는 거잖아요. 태양전지 면이 많아야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줄 요게 그게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예요? 좀 굵게 한 5mm, 뭐 몇 mm 되게 폭으로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안 가리면서 최대한 전류를 잘 뽑아낼까? 그게 이제 저항이 걸리는 거는, 회로라는 건 어쨌건 저항을 걸어주는 거니까 저항이 걸리는데 걸어서 내가 전기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만들어줄 때 최대한 얘가 만들어내는 양을 최대화하면서 뽑아내 줄까를 고민하니까 사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실리콘 태양전지 상용화돼서 연구할 게 없어요 라고 하지만 아주 연구할 게 아직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양전지뿐 아니라 전지 다 만들어도 대기업에서 만들어도 아니면 뭐 중국산이 많아져서 안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시면 절대 아니고 그 반도체도 계속 연구할 게 많으니까 우리가 국가전력화 하잖아요. 태양전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고도화하는 출력을 고도화하는 지금 예전에 뭐 15% 나올 때 태양전지 효율 낮아야 했지만 요즘 24, 25 나오고 결국은 작년에 27도 나오고 한 이유가 셀 안에서도 할 게 많고 그다음에 그 셀을 그대로 가져가면 모듈 회사에서는 옛날에 하던 전국 두 개로 하면 셀에서 나오는 그걸 손실이 0이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출력보다 많이 떨어지죠. 왜냐면 이 모듈화 되고 나서 전극으로 뽑아내려고 할 때 걸리는 저항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전극도 이렇게 얇고 개수가 많아진 거예요. 이거 근데 저희 집에 혹시 다셨어요, 되게? 아니요. 어머.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어머, 좀 그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저희 집엔 달았거든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달았는데 이거 그때 보니까 제 기억에 어떤 아저씨들 둘이 들고 오셨어요. 되게 무거운 것 같더라고요. 조그만데도 그죠?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게 사실은 태양전지는 웨이퍼니까 요거 보면 되게 가볍잖아요. 실제로 들어보면. 근데 위아래에 강화유리 같은 거를 붙이죠. 그러니까 이 모듈 공정이라는 게 전극만 또 있는 게 아니라 셀 공정도 이제 전극이 들어가는데 결국 전극과 전극들이 연결돼서 모듈이 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크게 되고 나서 얘 사실 웨이퍼 던지면 깨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옥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막 우박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위에 우박이 와도 안 깨져야 되는데 이제 그걸 견딜 수 있는 유리. 근데 그 무거운 게 결국은 전체 단가를 또 높이거든요. 발전 단가를. 노무비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이렇게 싸줬는데 왜 비싸? 그러면 그 소프트 코스트가 비싸다고 한단 말이에요. 설치비가 비싸고 땅값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이 들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이슈죠. 그래서 그걸 경량화하는 거. 이 실리콘 사용화된 모듈 자체에서도 경량화되는 연구. 그러면 앞에 쓸 수 있는 유리의 특성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출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되고 반사도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해서 되게 무거워지고 이렇게 이제 쬐끄만 애도 사실 무게가 있고 그런 이슈도 있던 거예요. 경량을 하면 우리나라는 공장이 많은데 그런 공장 지붕들은 사실 그렇게 무게를 많이 견디지 못하게 설계된 경우가 많다.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할까? 그럼 경량이면 좋겠네. 여전히 경량은
많이 시장에 진입을 못해서 비싸지만 사실 태양광 시장이라는 건 반도체가 왜 많이 만들수록 싸진다고 하잖아요. 태양광이 우리나라가 아직 비싸도 결국 전 세계 보급 많이 되면 그냥 싸지는 거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2배의 보급이 늘어날 때마다 22%씩 싸진대요. 그래서 그 10년 전에 이미 나온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읽으라 그러면 지금도 딴 세상 얘기처럼 읽을 것 같은 그 토니 세바의 에너지 혁명 보면은 10년 뒤에는 딱 이 가격 될 거야 하는 가격이 돼 있거든요. 그 사람 그 2배 늘어날 때마다 20% 떨어진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경량도 지금은 그 결정 실리콘이 너무 싸져서 이걸 싸서 한다고는 못하지만 여전히 응용성 면에서는 무게를 달리할 수 있으니까 이 실리콘을 쓰지 않으면서 깨지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거 팔아요. 이게 이제 얇은 금속 기판에다가 안에 갈륨이라는 걸 도핑해서 구리, 인듐, 갈륨, 셀레나이드라고 불리는데 짧게는 CIGS라고 불러요. CIGS 태양전지인데 이렇게 위에도 폴리머로.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다 얘도 좀 모듈화해서 더 튼튼하게 할 때는 또 하나의 폴리머를 붙이고 크기가 뭐 100, 200은 아니지만 들고 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한수원, 청림원 지붕에다 실증 100kW 붙여놨어요. 그래요? 지금 몇 년 됐는데 잘 돌아가. 이 내구성 특성 실험을 한다는 게 모듈 아까 우박 얘기만 했지만 열이 85도씨에서 습도가 85%일 때 1000시간을 건디는지를 가속 실험을 해요. 그거를 버텨내야 상용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거에서 상용품은 다 돼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못 견딘다거나 이런 요소의 모듈의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증을 해놓고 오게 테스트도 하면서 가속 실험도 하면서. 그 얼마 전에 막 기사 봤더니 한국 연구진 일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아니에요? 연구단 거기? 일냈다. 맞아. 우리 연구단도 그게 맨날 그거예요? 일내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일 많이 내는 이제 태양전지죠. 왜냐면 핫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 지금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도 이제 방막의 한 일종인데요. 성숙도로 생각해보면 실리콘이 가장 성숙도가 높고 결정식 실리콘 태양전지 안에서도 다결정이냐 단결정이냐가 있지만 태양광이 싼 게 중요할 때는 다결정, 결정화가 되는 순도 별로 안 중요하고 그럴 때는 다결정이 가까운 거 봤다가 다시 너무 싼데 단결정도 싸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급 기술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럼 그 단결정 기술 중에도 그 단결정 태양전지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럼 더 고급화된 태양전 종류가 있고 지금 가장 상용화 많이 된 게 펄크라는 구조거든요. 펄크. 그게 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갖는데 그거 말고 텐덤도 얘기 들어보셨어요? 페로브 나오는 얘기 텐덤인데 텐덤에 쓰일 만한 실리콘은 탑콘, 한화가 개발 중인 탑콘 태양전지고 그것도 실리콘 기반이고요.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솔루션이 또 개발하고 있는 건 HJT라는 이종접합 태양전지인데요. 걔도 이제 결정지 실리콘을 기반으로 해요. 그 두 가지의 실리콘이 이제 좀 고도화된 기술인데 얘네가 이제 텐덤에 쓰이게 되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가 요즘 맨날 일내는 이유는 일냈다고 자꾸 나오는 이유는 페로브스카이트 자체로도 태양전지로서 의미는 있겠지만 그 위에 텐덤화를 하는 거예요. 텐덤화로 가기 전에 일단 페로브스카이트 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러시아 광물학자인데 이제 광물 중에 특정 구조를 가진 애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AMX3라고 할 수 있는데 A도 양이온 자리, M도 양이온 자리, 근데 다른 양이온이죠. 그다음 X는 음이온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양이온과 예전엔 주로 금속 물질인데 A라는 양이온과 M이라는 양이온과 X라는 음이온이 결합해서 두 개의 양이온이 있을 때 세 개의 음이온이 있는 이건데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정육면체에 정중앙에는 그 두 번째 양이온이 있고 그 8개의 꼭지점에는 첫 번째 양이온이 자리이고 각각의 면 중앙에는 음이온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는 칼슘, 타이타늄, 옥사이드. 그래서 칼슘 하나, 타이타늄 하나, 옥시전 3개로 그렇게 생긴 정육면체의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아이. 얘를 페로브스카이트라고. 근데 이제 누군가가 태양전지로 만들려고 그 칼슘 자리에 메틸 암모늄이라는 유기물을 넣고 타이타늄 자리에 납을 넣고 그다음 옥시전 자리에 요오딘, 뭐 클로린, 브로민 같은 할로젠 음이온을 넣어서 얘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달라질 수 있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만 가진다면. 네. 그런 거고 이게 사실 저희 화학과도 학부 때 재료공학과도 학부 때 배우는 그런 결정을 배울 때 배우는 이름이에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이름이라서 저도 나중에 이렇게 쓰일지는 몰랐지.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듣고 살다 보니까 이게 태양전지 고유의 전유물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사실 특히 세라믹 구조에 많기 때문에 세라믹 재료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응용에도 쓸 수 있거든요. 뭐 발광체 아니면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간 세라믹 이런 거에도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 재료를 써봤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듣고 살까 거기서 왜 페로브스카이트가 나와? 막 이렇게 말씀. 원래는 구조의 이름일 뿐인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페로브스카이트랑 텐덤을 자꾸 비교해서 설명하거나 실리콘과 텐덤이 다른 것처럼 설명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좀 바르지 않은 설명이에요. 왜냐면 페로브스카이트도 태양전지 구조, 그러니까 태양전지 들어간 재료 구조의 이름이고 그렇지만 실리콘과 다른 건 맞고 그러니까 페로브스카이트 자체로 방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CIGS처럼 걔가 또 밴드갭이 다른 태양광을 잘 흡수하는 어떤 재료로서의 특성을 가져요. 근데 걔도 그냥 PN 접합 하나로는 그냥 30%못 넘어. 그러니까 효율이 단일 접합에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광 스펙트럼을 보면 범위가 넓잖아요. 왜? 네. 그림 많이 보셨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쪽에 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네. 그럼 가시광선 영역 한 300에서 1100까지. 네. 거기가 제일 스펙트럼의 조도가 높아요. 걔를 제일 많이 흡수해줘야 네. 내가 태양광 효율이 좋겠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전지 재료를 고를 때 아까 밴드갭의 특성, 빛을 잘 흡수하는 특성을 갖는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1100 이하 여기를 많이 흡수하면 좋겠다. 저기랑 이쪽은 좀 못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재료들이 이제 가령 실리콘은 1100 이하를 잘 흡수하게 만드는데 걔가 그 PN 접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1.1 일렉트론 볼트를 갖는 게 실리콘인데 그 1100 이하로만 쫙 흡수돼요. 나머지 부분 쓰고 싶잖아요. 쓸수록 많이 흡수할 수 있잖아요. PN 접합 하나가 아니라 다른 밴드갭을 갖는 아이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거는 제가 아까 한화나 현대가 실리콘 재료로서의 텐덤에 쓰일 수 있는 구조의 실리콘을 연구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로 단일 접합 태양전지를 상용화해. 근데 그것도 효율이 되게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걔도 30%못 넘겠네요. 못 넘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까 이제 작년에 27.06이 지금 단일 접합 상용화로 갈 수 있는 기술 중에 아직 상용 안 됐어요. 그 27.06짜리도. 근데 그게 이제 HJT라는 태양전지인 거예요. 그럼 걔가 이종 접합 기술인데 옛날에 방막 태양전지, 방막 실리콘 할 때 쓰이던 기술이에요. 걔를 결정질과 접목해요. 결정질에도 이런 많은 연구 요소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고급화된 실리콘 태양전지를 한화랑 현대가 해요. 그 연구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도 그 단일 접합으로서도 상용화될 수 있는 최고율을 낼 수 있는 종류의 태양전지 구조니까 연구를 하면서 걔가 아까 말한 시장 점유율 70%의 펄크셀로는 텐덤이 안 되니까 구조적으로 얘네가 텐덤화가 될 수 있으니까 얘를 또 더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고급 기술이고. 그러면 이 위에 우리가 이런 상용의 기술도 갖고 있으므로 상용 기반이 되는 텐덤은 아직 아니지만 페로브스카이트가 밴드갭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다 상부셀로 써주면 이론적으로 44%, 실제로는 30% 이상의 상용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각광받는 거죠.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가 일냈을 때 다양한 부분에서 일을 낼 수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 단일 접합도 높아진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무기 하이브드니까 아직 안정성이 없고 대면 적화가 안 된 것이 이제 기술 개발 요소인데 그런 부분도 아직 가야 할 숙제인데 거기에 이제 상용 실리콘 기술이 우리나라는 회사들이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으니 그런 애들이 우리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산학연 융합을 잘해서 걔가 상용화 되게 빨리 해주면 30% 이상의 태양전지가 똑같은 면적 안에서 출력이 훨씬 높은 애를 높여주니까 우리 맨날 땅 없어서 태양광 못 가라라는 말을 불식할 수 있는 거지. 기존에 우리가 쓴 실리콘 태양광 플러스 페로브스카이트를 합쳐서 네. 텐덤이 네. 나오는 거네요. 네. 짬짜면 같은 거네. 네. 근데 또 그게 이제 실리콘 페로브일 수도 있고 페로브만 하신 분도 있어요. 페로브일 수도 있고. 어차피 그 안에 뭔가 물질 또 바꿀 수 있으니까. 밴드갭을 다른 애를 두 개를 PN 접합 종류를 다르게 다른 빛을 흡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CIGS 페로브일 수도 있고. 이제 딱 보면 기사 보면 알겠네. 이거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그렇지. 그 다음에 CIGS일 수도 있고. 다만 실리콘일 수는 없어요. 실리콘은 다중접합은 못 만들어. 그런데 실리콘이 가장 상용화된 기술이니 그리고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거죠. 실리콘을 밑에 둔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가 핫하고 기술 개발 속도가 빨랐으니까. 태양광 패널 반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재밌는 얘기가 우리 맨날 그런 논리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기도 하고 왜냐면 흡수를 이게 시커멓쭉쭉한 게 많은 이유가 흡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건데 여름철에도 따뜻한 이렇게 검정색 옷 입으면 너무 열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건데 최대한 반사를 안 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반사 방지막도 만들고 그래서 유리창 같은 게 더 반사되지 얘는 반사가 덜 돼요. 2% 이내로만 반사되게 한다고 말을 해요. 그 아이러니지. 이게 반사된다고 말하면 아이러니인데 맨날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 팀 사람이 내가 아파트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우리 집 앞에 창문이 있는데 내 눈을 뭐가 때려서 보니까 앞집 태양광 패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맨날 말하던 게 가짜야? 막 이러면 이제 기술이 발전되려면 믿고 있던 것을 아닐 수 있다는 늘 질문을 해봤는데 그럼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나머지들은 패널이 이제 태양광 이렇게 각도 있게 안 돼 있고 태양광이 안 깔린 집에서는 일정 시간에 똑같이 유리창이 반사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눈을 때리는 일이 없었는데 어느 집만 태양광 패널을 30도 각도로 해놓으니까 다른 시간대 특정 곳에 스파처럼 눈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걔는 어쨌건 강화 유리가 갖고 있는
만큼의 그래도 그냥 일반 유리창보다는 덜 반사하는 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방 그런 네.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그쵸. 반사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다. 하니까 요즘에는 예전엔 태양전지 위에도 그냥 반사 방지막 있지만 이제 네. 유리에도 반사가 안 되는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고민을 해봐야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나와요. 가령 똑같이 얘가 이제 네. 유리가 보이죠. 네네네. 이게 사실 반짝반짝. 카메라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똑같은 색의 약간 진청록 같은 건데 유리 위에 어떻게 반사가 잘 안 되게 해서 그러네요. 속사포처럼 쏟아지셔가지고 엄청 속삭여요. 네, 저는 공부한 거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